오신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강연 주제는 사람, 사랑의 선한 울타리를 지키자,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민간 자율성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초청을 해주신 차원입니다. 오늘 그 장마철에 아주 덥기도 하고 날씨도 구준 날씨인데 이렇게 전국에서 많이 와주신 장기요양기관 대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와서 뭐 한 말 하도록 초청을 해주신 우리 임정민 회장을 비롯한 모든 회원 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의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은 조금 전에 우리 임종윤 회장이 아주 정확하게 다 이야기해줘 버려서 제가 강의할 필요 없이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답을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주어진 게 있으니까 제가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고 출범시키고 했던 그 산파 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낳고 한 30년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아이가 지금 18년이 돼서 18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 것을 정말 저는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면서 주제가 왜 이 제도를 만들었느냐, 이 제도가 뭐냐 하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장기요양기관의 정체성이라기 되기 때문에 그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이 아이를 왜 만들었는지 왜 나왔는지 하는 이유를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오늘의 주제이고요. 저는 그 주제에 대한 답으로 노인 장기요양 그 노인들, 아주 어려운 노인들, 여러 가지로 힘든 노인들과 그 돌보는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도와주는 사람 사랑의 선한 울타리다. 그 제 주제의 오늘 강의 제목은 장기요양기관의 정체성은 사람 사랑의 선한 울타리다. 이 선한 울타리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제가 한 짧은 시간, 한 20분 정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아시지만 나이가 벌써 80대 중반입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어릴 때 참 저는 가난하게 살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서 학교도 가고 그래서 대학에 가서 공부도 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66년 전에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처음 노인복지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벌써 66년이 됐습니다. 그 전공이 그거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평생 그 길로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1960년대 초기 때문에 노인 인구 몇 명 안 됐습니다. 한 2% 3%밖에 안 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뭔가 이렇게 제가 평생 뭔가 씌어있는 운명적으로 씌어있는 게 있어서 노인 문제를 공부하고 평생을 보내다 보니까 많은 그런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때 대학에 가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 노인 장기요양 문제가 영어로는요, long term care, 장기간 케어, 돌보는 거,
이게 아주 특히 선진국의 아주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내가 대학에 가는 동안 이것을 공부를 하자 해서 책도 사고 해서 그 롱텀 케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한 40년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장기요양의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도 어렵고 대소변도 가려내야 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장기간에 걸쳐서 돌보는 그런 건데 이 성격이 아주 복합적입니다. 서비스가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고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돌보기도 되고 잠도 봐야 되고 이게 도와줘야 될 게 한량없이 많은 그런 건데 그거를 그 혼합적인 그런 욕구다 하는 거 서양의 이론에서 나와 있는 걸 제가 40년 전에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런 세상이 올 거다 해서 제가 그걸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공부를 해서 제가 박사학위도 그걸로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이용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가 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걸 일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일본이 이 문제에서 앞서가지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개호보험제도 우리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인데 일본은 개호보험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본격적으로 그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더라고요. 제가 또 다시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이 개호보험법 만들 때 참여하고 그 시험 사업 만들 때도 참여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90년대까지 왔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어떻게 저한테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능력도 부족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해서 제가 꼭 해야 될 일이 이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장관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기회도 있고요. 제가 열심히 했더니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1999년에 8.15 광복절 기념식 식사에서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행사에서 대통령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18년, 19년 전 아니지 한 25년 전인가요? 그러면 1999년, 2000년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선언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국가의 정책이 방향이 정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서 이 정책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부 전체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제가 위원장도 하고 그리고 기획단장도 하면서 이 제도의 골격을 만들었습니다.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제도를 어떤 제도로 할 거냐 그런 골격도 만들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2005년, 6년, 7년은 시범사업도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전국 공청회를 20군데, 30군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어떤 제도를 만들 건가 하는 거 공청회를 제가 주관했습니다. 그런 모든 의견을 다 담아서 2007년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걸 국회로 보내고 이 자리 국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됐습니다. 2007년에 그래가지고 2008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는데 그것이 지금 18년의 역사가 됐습니다. 어떤 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 제도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보험 방식으로 해서 전체 국민들이 참여해가지고 보험료 내고 돈을 모읍니다. 돈을 5천만 국민이 다 참여해서 지금 돈을 이 제도 때문에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회보험 제도를 하려면 건강보험하고 연계해야 되겠다 해서 건강보험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것을 주관하고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제도가 지금 현재 18년이 된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대개 이 혜택을 직접 받는 노인들이 한 120만, 그죠? 전체 노인 인구의 한 12%, 어마어마한 숫자의 노인들이 이 제도의 직접 수혜자입니다. 돈도 전체 국민들이 내다 보니까요,
작년 기준으로 한 17조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10조 큰 돈이 모인 거죠. 17조. 그 정도 큰 돈이 모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서비스하는 기관을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하는데 많은 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이야기했습니다만 2만 개, 3만 개 방문요양 기관만 해도 뭐 10,000개, 20,000개 넘고 그렇게 해서 2만 개, 3만 개의 기관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자격증 받은 사람이 300만 명이 넘고 실제 일하는 노인들이 요양보호사가 70만, 80만 명이 지금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제도가 큰데 여기서 제가 오늘 이 제도는 어려운 노인들을 도와주는 선한 울타리다. 이 선한 울타리는 사람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 사랑의 선한 울타리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데 하나의 예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도 만들고 한 20년, 시행하고 한 20년 됐는데 저도 당연히 가입자이고 보험료를 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제가 낸 보험료를 계산해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제가 보험 한 달에 적어도 15만 원 정도 보험료 내거든요. 그리고 모아보면요, 10년, 20년 하면 3천만 원의 보험료를 돈을 냈습니다. 그걸 기부를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한 20년 동안에 제가 아주 안 아프고 그리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 돈을 한 번도 제가 혜택으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3천만 원 내놓고 이 혜택을 안 받고 있으냐, 내가 억울하냐? 제가 3천만 원 내놓고 한 번도 서비스 안 받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이 제도의 기본은 그렇게 되죠. 5천만 명이 처음 돈 내고 서비스 안 받으면 행복합니다. 이 제도는 그렇게 17만원으로 5천만 모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 가족들 도와주는 거니까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선한 울타리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유일한 사람을 사랑하는 선한 울타리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제도 만드는 게 다 복잡하고 여러 가지 뭐 감론을박이 있고 또 현재도 많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이 제도를 제가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이슈가 뭐였는가? 그 현재 가장 기본적인 이슈가 뭐냐 하는 걸 제가 20년 역사를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처음 만들 때 기본 이슈는요,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돈. 이 제도를 운영하려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해서 가장 큰 이슈가 정부 예산으로 중심으로 하는 사회 서비스 방식으로 할 거냐, 전체 국민들이 조금씩 내는 보험료를 할 거냐, 그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것이 유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정부 예산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봤는데 정부 예산을 얻고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1억, 10억, 지금 여기까지 17억을 예산을 쓰고 있다 했는데 17억을 우리 보건복지부 예산을 얻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경험으로 정부 예산에 기대하거든 도저히 이 제도를 출범시킬 수 없을 것이다 해서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정부 예산 좋지만 정부 예산 말고 이걸 보험 방식으로 하자. 보험제도로 해서 전 국민이 전부 1,000원씩 10,000원씩 해서 모으자. 그리고 이 보험료 낸 사람은 이거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주도록 하자. 그 돈 내는 거하고 서비스를 연계시키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하자는 걸 제가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 제도 만들 때 저는 어렵다 하지만 이 제도 전체 위원회 위원장도 하고요, 기획단장도 하고 위원장, 이 제도 설계하는 그 당시에 한 30명의 위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위원장을 한 5년간 하면서 이 제도를 골격을 어떻게 만든 건가 하는 걸 제가 주관하고 만들어 놓고 이걸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제가 공청회라고 그 당시에 참석했던 분들 계실 텐데 공청회를 전국적으로 한 30번 전국적으로 30번 정도 시도 도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공청회 하면서 이 제도를 어떻게 만들 건가 할 때 이제 그런 식의 사회보험제도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그걸 좋다고 해서 우리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들어갑니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도가 아니고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로 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그때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무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건강보험이 몇십 년 되면서 잘 발달해서요.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용하자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맡긴 거로 이 제도의 틀을 그렇게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러분 아시는 보험자가 되어서요. 돈 모으는 책임은 거기서 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도 틀을 만들었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 제도 처음 만들 때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했다. 전문 용어인데요. 정부 예산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서비스 방식이 아니고 사회보험 방식으로 했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큰 이슈가 돈도 돈인데요. 서비스 체계를 누가 어떻게 서비스 하도록 할 거냐. 누가 어느 기관이 어떤 사람이 서비스를 담당할 건가. 이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공공 서비스로 할 거냐. 민간 서비스를 할 거냐. 이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 당시 정부위원회는 많은 사람들이 좀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공공 서비스를 당연히 공공 서비스로 해야 된다. 얘도 반공무원 같이 해야 된다. 그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세계 많은 나라의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주의 국가에 있는 소련이나 이런 나라는 지난 한 100년 정도 동안에 공공 서비스로 예를 들면 무료 서비스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는 있는데 질이 형편없습니다. 질. 공공 서비스를 하는 나라들은 질이 안 좋다는 것을 영국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소련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 국가가 다 나라에서 돈을 대주지만요 서비스의 질은 형편없습니다. 집도 있고 침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실제로 서비스의 내용은 형편없다. 그걸 저는 소련도 지금부터 50년 전에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방식으로는 이게 노인들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겠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서비스 방식으로 많은 그 위원들이 주장했지만 제가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침 위원장을 맡아 있었기 때문에 전체 30명의 위원들 중에 대부분이 한 70%가 그런 사회 서비스 방식으로 해서 공공히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걸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인간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형식과 양만 있지 질이 없다. 저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내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해서 제도가 그렇게 사회 서비스 방식으로 하되 공공이 한 게 아니라 이거를 민간한테 맡기자. 민간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민간 서비스 중심 체계를 제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그것이 채택이 오늘 오늘 전체 토론의 주제가 민간 서비스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의 정체성 여러분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민간 서비스 중심 체계를 만들자고 하는 장본인이 접니다. 제가 그걸 만들었는데 그 과정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어쨌든 간에 민간 서비스가 훨씬 민간의 욕구 문제를 잘 알고 제대로 할 것이다. 이게 제 기본적인 철학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 제도가 사회보험 방식으로 해서 돈 모으고 서비스는 민간 서비스 중심으로 하자고 결정입니다. 그것이 지금 18년 동안 역사가 됐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중요한 이슈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민간 서비스 체계가 과연 옳으냐 이게 제대로 된 답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이게 현재 지금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 기관의 이슈 이 재정은 어떻게 잘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근데 재정은 지금 1년에 17조 원 정도 잘 모이잖아요. 그건 잘 돌아가는데 서비스 체계는 현재 민간 서비스 중심으로 해놨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서비스 기관이 2만 개, 3만 개 되고 그리고 소규모 서비스 기관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런 이슈가 굉장히 큰 건데, 그러니까 서비스 기관들이 난립을 하고 있다. 너무 규모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책임이 없다. 이 이슈가 지금 굉장히 큰 이슈로 등장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노인장교양기관의 정체성은 이 이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고, 여러분들도 그걸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이 이슈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이 제도 만들 때 민간 서비스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장본인입니다. 20몇 년 전에 제도 만들 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민간 서비스 가는 게 옳다고 그러는 입장인데, 민간 서비스 기관이 수만 개가 만들어지고 소규모로 만들어지고 난립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정립할 건가 하는 이슈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답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저는 민간 서비스 기관으로 많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로 난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저도 VC도 만들어 놓고 20년 전에 방문형 기관을 직접 운영해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 하다가 누가 날 죽인다고 해가지고 칼 부린다 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방문형 기관의 간의 경쟁 때문에 나를 죽인다고 해서 칼 부리고 당하고 했는데, 용하게 살아. 그 상처는 좀 남아 있습니다만 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경험을 내가 스스로 했는데, 이런 속에서 서비스가 복잡하고 난립된 이 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저 스스로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간 서비스가 도움을 받아야 될 많은 노인들의 아픔, 그죠? 방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목욕하고 어려우고 이런 노인들을 도와주는 인간적인 서비스는 민간 서비스가 훨씬 더 낫다 하는 것이 철학의 변화가, 이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다만 이게 많은 국가에 생겨서 난립하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 안목으로 해도 이 국가 100년 되겠지. 100년인데 이거 1년, 2년, 10년 안에 완전히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긴 100년을 내다보고,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복잡하지만 100년 가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100년을 내다보고 이 제도를 운영하자 하는, 국가는 100년 되게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핵심은 민간 서비스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살리자. 왜냐하면 특히 서비스의 대상이 된 노인들 또는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해결하는 데는 민간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꼭 살리자.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의 제목을 그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 또는 가족을 도와주는 민간 서비스를 하나의 사람을 사랑하는 선한 울타리로 씁니다. 이 선한 울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민간 서비스 체계를 지키자. 그래서 사람 사랑의 선한 울타리를 지키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이 강연의 제목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한마디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두 가지인데요. 제가 한 18년, 20년 전에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방문요양기관을 운영할 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조금 떨어지는 시골에 한 90세라는 할아버지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십니다. 할머니는 없고 아들들은 좀 외지에 나가 있고, 그래서 사는 시골 아주 농촌에 외딴 집에 사는 할아버지였는데, 제가 인테이크라는 게 서비스의 대상자로 잡아서 요양보호사를 보냈습니다. 그때 요양보호사가 갈 때 그 할아버지한테 건강보험공단의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주일에 4번 하루에 가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3시간 이렇게 그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거의 법령같이 당연히 그건 지켜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
제가 그 같이 일하던 요양보호사분이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늘 열심히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해 주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선생님, 저는 이 밥은 뭐 매일 먹어야 되지만 빨래하고 청소는 매일 안 해도 되고 이틀 3일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시간이 있으면은 선생님 내하고 좀 말동무를 합시다. 완전 아주 산골짜기에서 혼자 사는 외로운 할아버지. 그 말동무가 필요한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그런데 표준장 요양교에서는 말동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그걸 한다는 것은 법 위반인 거라고 못하는 거라고. 내한테 가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내가 책임지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빨래하고 청소하는 걸 좀 덜하고 그 할아버지하고 말동무를 해라. 그렇게 해서 내 이야기 듣고 그 요양보호사가 말동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났는데 그 요양보호사가 내한테 와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며칠 후에 그 아들이 자기는 전화가 와서 한번 만나자. 그래서 읍내에서 만났더니 아들이 이런 봉투를 하나 내놓더라고요. 그 봉투에 돈이 들어있는 돈이 들어있는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우리 시골에 있는 집 그거를 팔아가지고 네가 반 갖고 나머지 반은 요양보호사한테 주라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연으로 아들이 좀 정직하게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그 집에 아마 집에 반이 정확한 돈은 모르지만 적어도 한 3, 4천만 원, 4, 5천 원 그런 돈을 요양보호사한테 주면서 요양보호사가 내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이거 받아도 됩니까? 그래서 내가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애들이 그 요양보호사 그걸 받았습니다. 그 옛날에 지금 18년 전에 아마 오늘 전국 요양기관 협회 전국 총회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양보호사한테 사례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요양보호사가 그걸 받았는데요. 이게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뭡니까 외롭고 불룩하고 하면요. 그 밥하고 빨래하는 것보다도 말동무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 할아버지한테 필요한 것은 말동무죠. 그 말동무가 인간 사람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장교양기관은 아까 표준 장교양 교육도 다 있지만요. 인간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엊그제 한 열흘 전에 KBS에서요.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추적 60분이라고 하는 프로를 했어요. 거기 제목이 돌봄지옥이었어요. 돌봄지옥. 현재 노인들을 돌보는 게 일이 참 지옥 같다. 노인들을 많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참 고생스럽다 한 거를 1시간 동안 추적 60분에 추적해가지고 참 저도 보니까요. 참 어려운 그런 노인들도 많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고생하는 그 요양보호사들도 많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추적 60분의 기자가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 한 사람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요양보호사가 뭘 대답하냐,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그래 이렇게 해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이런 일을 제가 또 시간이 되면 또 하고 싶다.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일하고 싶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게 그 요양보호사의 인간 사람 사랑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장교양기관은 이런 사람 사랑의 요양보호사들을 모시고 그리고 어려운 노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장교양기관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많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선한 울타리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선한 울타리를 만들어서 많은 봉사를 하시고 있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가 아주 깊이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크게 번성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초고령 사회, 노인들이 많은 사회에 복지 사회가 되기를 제가 중심으로 기원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와 인간 자유주의를 위해